텃세의 시련과 평생의 불편함. 한기욱은 경기 남부의 작은 읍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은 시내를 관통하는 냇가 뚝에서 가까운 솥공장 후면에서 보냈다. 그곳에는 기욱의 집을 기준으로 윗집엔 장희석이, 아랫집엔 세필이가 살고 있었고 그들은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어울리며 매일을 골목길과 솥공장 그리고 냇가를 돌아다니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그 당시 기욱네는 방 하나를 사용했고 나머지 4개의 방은 쎄를 주었다. 그것은 적은 평수의 농사를 지으며 불규칙적으로 공장을 다니면서는 3남매를 키우기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기욱은 동네 친구와 그의 형제들과 어울리며 냇가에서 개구리와 뱀 등을 잡아와 할머니가 대문 옆에서 키우고 있던 돼지에게 넣어주던 기억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다. 또 하나의 기억은 넓은 대청마루 밑으로 마당이 꽤 크게 있었는데 사나운 닭이 있어 기욱이 내려서려고 할 때마다 쫓아오는 바람에 그 닭이 백숙이 되기 전까지 제대로 흙을 밟지 못했었다. 그 사나운 닭의 마지막 기억은 아버지가 털을 다 뽑았는데도 뛰어 도망가 그것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분주하던 아버지의 모습 또한 메모리의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한 번은 여름 장마철마다 물난리를 겪었는데 한 해는 너무 심한 비가 와 집 옆 도로를 타고 흐르던 녹강이 보이지 않아 그곳을 건너던 희석이의 형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갈 뻔한 걸 아버지가 잡아 구해줬던 모습도 남아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희석의 부친이 우리 부친에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고 죽을 뻔한 자기 아들 야단치기에 바빴다고 하니 이 또한 세세한 인간의 한부류를 볼 수 있는 장면이겠다. 그렇게 잘 지내던 솥공장 뒤에 마을에 도로가 나면서 세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 기욱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기욱이네는 시내 변두리에 있던 화장터 자리 아래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 마을에 가서도 기욱은 높은 언덕 위에 방간에 잡화가게를 하는 집의 3살 연배의 형석과 아래에 위치한 자전거 포집의 1살 아래 육법과도 대보름날 거북이 놀이를 하며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등 너무나도 사이좋게 잘 지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을 때 동네에서 꽤 먼 초등학교 가는 길 언덕 위에 있는 교회 근처에서 8명의 친구들과 동네를 배회하다 형석이 말했다. 너 육벅이 이길 수 있어 하더니 육벅에게도 너 기욱이 이길 수 있어 라고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말을 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나 했는데 외부에서 이사와 같이 놀자고 따라다닌 기욱에 대해 텃세의 맛을 보여주고자 결심한 형석이 동네 싸움꾼 육벅을 충동질하기 시작한 것이다. 날랜 육벅이 느닷없이 날린 주먹의 기석은 그대로 고꾸라졌고 코피를 쏟고 말았다. 이렇다 할 저항을 할 수 없었던 기석은 8대1의 기싸움에 그저 얻어 터지고 말았다. 모두 가버리고 난 다음 기석은 비참한 기분에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들어서는 부어오른 기석의 얼굴을 본 어머니가 너 왜 그러니 하며 다가왔다. 잡화가게 형식이가 애들을 충동질해서 얻어맞고 말았다고 말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6살 많은 형이 내 이 자식을 가만 안 둔다고 하며 뛰어나갔다. 얼마 있지 않아 밖이 소란스러웠다. 형식의 동네 유지인 척하는 방가 잡화가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아들 다리를 다쳐 걷지를 못하는데 가만 안 두겠다고 폭언을 하고 있었다. 화가 난 형이 동네에서 놀고 있던 형식을 한 차례 걷어찼는데 그대로 걷지 못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방 안에서 엉망으로 부은 얼굴을 하고 있던 기욱에게 나와서 네가 맞은 걸 이야기하라고 다그쳤지만 심약한 기욱은 나설 수가 없었다. 그 상황이 너무나 무서워 기죽은 기욱은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동네 사람이 다 모여든 상황에서 아버지가 일단 애가 걷지 못한다고 하니 두들겨 맞은 아들은 둘째치고 형식을 정형외과에 데리고 갔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병원에 갔다 오자마자 형식은 공동묘지 뒤산을 들개처럼 뛰어다녔다는 것이다. 나중에 부모님 하는 말을 들은 거지만 중학생인 형식이 재미삼아 동네 동생들을 충동질해 기욱을 두들겨 팬 상황에 혼날까봐 다치지도 않은 다리를 못 걷는다고 숭을 쓴 거라고 했다. 그리고 동네에서 거의 양아치로 한터세하는 방간의 잡화점 부부가 알면서도 기욱의 집을 업신여기고 막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여린 마음의 기욱의 충격은 너무나도 컸다. 어디를 가든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뒤집힘과 동시에 자신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이 무식한 인간들에게 막말을 들은 상황을 만든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까지 친구들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던 기욱의 성격은 급격히 폐쇄적으로 바뀌었다.
학교를 갔다 오면 집안에서만 지냈고 더 이상 밖에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하였다. 어른이 된 기욱은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겉으로는 표시하지 않지만 지금도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에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발넓은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Intermission. 그러면서 그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라는 걸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 그가 살던 동네의 대부분의 어른들 직업은 목수, 운전수, 노가다, 십장이었다. 그래서인지 세대가 바뀌면서도 다수의 직업은 목수가 대세였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 취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골목길을 올라가는 주정뱅이 삼총사 태근이 어머니, 태망이 아버지, 기순이 아버지가 살고 있었고 그들 간의 술 주정할 기득권 싸움도 그치질 않았다. 그러니 그 동네 인간들과 어울리지 않아 자신은 목수, 운전수, 노가다, 십장의 직업과 술 주정꾼이 되지 않았다는데 만족하고 있다. 텃세의 시련과 평생의 불편함. 종료.